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또 제가 오늘은 또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시니어들의 지난주에 제가 아마 이제 그 건강 그 관리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시니어가 되면은 이제 시니어에 대한 그런 어떤 모임에도 나가게 되고 또 어떤 그 배움의 장소도 우리가 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의 대인관계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대인관계가 중요하면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자식들도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은 자기 가정을 갖고 있고 자기 또 자식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성인이 된 거 아니에요?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는 자꾸 이제 부모님은 성인이 된 자식들을 또 아직도 뭐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글쎄 아직도 모든 게 조금은 미숙해 보이고 또 아직까지도 그런 어린 그 아이와 같은 그런 그 심정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사회는 우리가 냉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 어린애 취급하고 또 내가 내 자식을 끔찍이 위한다고 해서 사회에서는 내 자식을 사회 어린애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른 취급하고 성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각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 의무, 어떤 책임, 또 어떤 그 직장에서의 위치,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한 무거운 그런 어떤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그 어린 자식, 어렸을 때 그 자식을 생각하고 그냥 애지중지하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내가 내 자식 대하듯 사회의 모든 것은 내 자식을 그렇게 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에게 조금 본의 아니게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때로는 시간이 없고 또 때로는 깜빡 잊고 지나가고 또 때로는 자기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그런 일을 치열히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부모에게 조금 부모님들 생각에는 소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우리가 20세기, 19세기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념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관념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한 그 옛날의 규범, 뭐 옛날의 어떤 그 뭐 도덕적인 관념 이런 거를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은 21세기 때문에 21세기에는 경쟁도 심하고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좀 소홀히 하고 속된 말로 게으리 하다 보면 뒤떨어집니다. 요새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뒤떨어지다 보면 따라가기 힘들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그 간단한 메시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모든 이 인포메이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셜 시큐리티 본부, 메디케어 본부 또는 우리 그 시니어들 모임 있죠. 미국 전체 AARP라고 하는 곳. 그 AARP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도 또 AARP의 멤버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은 정보가 오고 매일 이메일이 옵니다. 사실은 매일 와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정보죠.
예,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한번 스쳐가고 큰 제목만 보고 이러고 지나갔는데, 제가 요새 시니어들을 이제 좀 상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인포메이션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무심코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각각 중요한 정보, 또 꼭 필요한 정보 이 같은 것을 메모해 뒀다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될 때에 조금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대인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메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컴퓨터 할 줄 아셔서 자기 컴퓨터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요새는 모든 그 사기, 스캠이라고 하죠, 스캠. 우리가 스캠이 이제 모든 일은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익숙치 않고 잘 모르다 보면은 그 스캠에 당하게 됩니다. 스캠에 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상에 전부 또 이렇게 빠른 정보, 무슨 어떤 빠른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식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거를 스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렇게 나한테 오는 정보인가 보다, 아,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어떤 때는 또 호기심에서 또 우리가 스캠을 당합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제가 경험, 또 각 전문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뭐 기억을 못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다 메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면 관계를 하다가 약간 이제 그 조금 수면 관계하고 좀 이렇게 동떨어진 건 아니고 연관돼 있지만 직접 수면과 연관되지 않은 그 이야기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또 AARP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간단한 정보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여러분, 뭐 나이 먹으니까는 잠이 없어? 그 자랑 아닙니다.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잠이 없다, 뭐 그래서 뭐 부지런하다, 뭐 이런 소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는데, 수면은 잠이 뭐 없든 있든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수면은 반드시 정해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제가 아마 뭐 1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양제라고 했잖아요. 수면은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우리 브레인, 우리 뇌 건강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영양제입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뭐 생각도 하고, 또 이것저것 뭐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차피 나가서 보면은 세상 일을 하고 사람들과 친구들과 뭐 뭐든 다 어떤 관계를 맺다 보면은 거기서 모든 작용은 다 이 브레인, 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잖아요. 우리 몸의 움직임의 모든 것은 다 뇌에서 다 명령을 내리고, 다 뇌에서 받아들이고, 뇌에서 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로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뭐 어디 가서 행사에 갔다 오신다든가, 또 무슨 어떤 모임이라든가, 뭐 이렇게 종교를 가지신 분은 뭐 구역 예배, 뭐 어떤 다른 종교도 아마 구역적으로 어떤 모여서 뭐 종교 활동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갔다 오시고 나면은 필요하시다고 하잖아요. 육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육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 육체가 필요함을 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함을. 그래서 우리도 그 뇌를 혹사를 했으면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것은 언제 뇌가 쉽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움직이는 한 뇌는 항상 움직이고 운동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어떤 작전을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쉬는 거는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그 뇌는 브레인은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쉬고 다시 브레인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생기를 얻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우리 아주 주기 위한 그런 활성화된 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브레인을 우리도 뇌를 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을 주무셔야 뇌가 쉬는데 뭐 잠이 없다고 해서 잠을 안 자면 그 브레인이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면은 충분히 취하십시오. 수면은 우리 브레인의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육체도 또 어쨌든 간에 뭐 팔다리가 쑤신다든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항상 입에 그 우리 시니어들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런 말을 줄이려면은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 빙나무 개인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차피 아시다시피 뭐 의사, 병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의학적인 이런 의사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고 또 어떤 전문기관에서 제가 주워 들은 그냥 지식입니다. 조그만 지식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제 지식이 아니고 제가 전문가들에게 얻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어떤 전문가가 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고려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오늘 그 하나를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았습니다. 건강한 수면 및 기상 리듬을 찾으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매일 그 같은 시간에 잠자리 드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또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깝지 않은 시간에 너무나 많이 무슨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식사도 하시고 저녁도 하시고 또 운동도 벌써 주무시기 전에 벌써 한 뭐 2시간 전이고 뭐고 다 끝내십시오. 그래서 너무 수면 시간 가까운 시간에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 말고 또 너무 어떤 운동 가격한 운동이나 또 무슨 뭐 꼭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나가서 좀 힘들게 뭐 걷다 오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걷는 것도 운동이지만 운동을 하려고 걷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갔다 온다거나 또 어디 잠시 어디 들리거나 이럴 때 또 막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조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기상 리듬, 일어나는 리듬, 취침하는 리듬, 또 일어나는 리듬, 또 잠자기 한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낸다 하는 그러한 리듬을 이게 작성하시고 그 리듬대로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전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성은 남성보다 여성은 그러니까 남성보다 적어도 20분 이상은 더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남성분이 더 많이 자고 여성분이 더 늦게 잠자리 들고 뭐 집안 정리하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은 하여튼 이 가족 치닥거리 하다 보면은 더 늦게 자잖아요. 남성들보다 이렇게 일찍 잠에 드는 게 아니라 더 늦게 잠에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잠을 조금 더 자도록 하세요 라고 이메일에 나온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보다 매일 밤 20분 더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여성으로서의 그 피로했고 하루 종일 피로했던 그런 모든 어떤 그 우리 육체적인 릴렉스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조금 더 쉬면은 더 힘이 생기고
더 모든 것이 또 모든 그 생기가 더 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이 일상생활은 반대라는 거죠. 남자가 더 많이 자고 웬만하면 여자는 더 조금 덜 자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전문적인 기관에서 말을 한 거는 아니 여자는 남성보다 매일 20분 더 이상을 자야 할 그 생물학적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고 저에게 이메일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글쎄 뭐 20분을 더 자고 안 자고는 그거는 이제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될 수 있으면 실천하십시오. 뭐 조금 더 잠자리에 일찍 든다든가 또 그렇지 않다면 늦게 들었다면 조금 더 좀 늦게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배우자와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의논을 해서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들고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으신 분은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안면 홍조와 그 식은땀을 이제 많이 그 흘리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뭐 그때는 뭐 침실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습기를 흡수하는 좀 폭신폭신한 그런 잠옷을 착용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이메일에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틀린 말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냥 무슨 땀을 잘 빨아들이지 않는 어떤 무슨 어떤 뭐 나이롱이라든가 무슨 어떤 그 면 옷이 아닌 어떤 다른 그런 종류로 된 그 질감에 된 옷을 입고 잠을 자면은 아무래도 모든 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집안의 온도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폭신폭신한 면으로 된 그런 어떤 잠옷을 사용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참조하시고 꼭 따라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조하셔야죠. 그 시니어들 나이 잡수신 어른들은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명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럼 시니어는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 경험이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밤낮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나무래시지만 그러면 그 나무램을 요번에는 본인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몰랐던 사실이라든가 뭐 알았더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옛날에 그저 기동량으로 듣고 그냥 대충 들었던 그런 소리라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빅나무가 전해드리는 이 소식 저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전문인들에 의해서 보내진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인관계 이제 시니어가 되면은 어차피 뭐 시니어 어떤 교실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교회에서 하든가 어떤 단체에서 하는 그런 시니어 이런 그 뭐냐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육을 받으러 오셔서는 내 생각대로 또 내 성격대로 이렇게 활동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이가 드시면 친구 새기기도 힘들고 새로운 친구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친구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약에 새기셨다면은 기회가 있어서 새기셨다고 하면은 내 성격대로 내 생긴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배려하고 또 말 많이 들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그 따뜻한 말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습관이나 태도를 길러야 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 그 뭐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뭐 15촌이나 이러는데 뭐 미국 사람들은 15촌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런 어덜츠 뭐 홈이라든지 어덜츠 하우스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시니어 홈, 뭐 보통 영 시니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갑니다. 이런 저 메디케어 이런 것 때문에. 예, 근데 뭐 요새는 이제 제가 뭐 정말 이제 좀 몸이 안 좋고서부터는 이제 요새는 자주 못 갔지만 예전엔 자주 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너싱홈도 자주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그 이티오피안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친구가 이런 당뇨가 있어서 이게 병원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떨 때 보면은 그 너싱홈에 입원해 있고 뭐 어떨 때는 또 그 재활원 그 재활도 시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 입원해서 이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또 재활원에 그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죠. 또 거기가 있어요. 그럼 면회를 간다든가 뭐 어쨌든 간에 또 위로차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자주 가봤습니다. 예, 가봤기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를 알죠. 저는 아직까지 그런데 병원에만 갔었지 뭐 아직까지 뭐 널싱홈이나 뭐 재활원이나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때문에 갔습니다. 친구 때문에. 그러면 분위기가 참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 가서 보면 뭐 꼭 미국 본토만 본토배기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외국에 이제 이민 온 노인네들도 있고 하지만 워낙 미국 그 본토인 노인네들이 모든 것이 교육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그 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또 운영이 되고 또 숫자가 또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민자 시니어들 노인들도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규칙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모범 그런 어떤 소셜 매너, 커먼 센스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분위기 좋아요. 굉장히 좋고 서로들 얘기도 잘하고 그냥 뭐 서로 뭐 뭐 한이라는 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이 많으신 시니어들은 뭐 이렇게 같은 할머니끼리 또 할아버지끼리도 뭐 대충 이제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같은 할머니들끼리면 한이라고 그러고 부릅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스윗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은 어떤 이렇게 모이거나 이렇게 남들하고 어떤 그런 친숙한 그 아주 친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미국 본토인을 비롯해서 그 많은 미국 본토인이 거주하는 그런 어떤 병원이나 입원실 이런 그 널싱홈이라든가 재활원 같은 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제가 나는 성격이 이래서 뭐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되면 뭐 소위 불리 여긴 불리라고 하는데 왕따 당합니다. 예, 왕따 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니어가 되시면은 좀 성격도 완화해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야 되고 지역 사회에 조그마한 뭐 하다못해 어디 뭐 커뮤니티 뭐 어떤 모임에 가서 하다못해 접시 하나를 나르더라도 뭐 컵 하나를 나르더라도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공조하는 그런 습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럼 만약에 이미 배우셨다면 더 기르시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저 이상한 코리안이야. 저 할망구, 뭐 저 할아범, 그 좀 이상하네. 성격이 괴상하네. 이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한국인을 비롯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도 떨어지고 이미지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과 이제 자식 아까 말씀드렸지 이미 자식은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어른입니다. 내가 기르던 애지중지하게 길렀던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어른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당당히 어른대 어른으로서 성인대 성인으로서 경쟁하고 모든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더군다나
더 자식들 신세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그 21세기 컴퓨터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자식들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엄하고 자식들한테 엄하고 나는 우리 자식들이 나 무서워해, 나 어려워해, 그거 자랑 아닙니다. 왜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됩니까?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 아니에요. 예, 미국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분명히 미국 사람들은 자식이라도 책임, 이런 어떤 한계는 꼭 분간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부모들은 18세가 돼서 뭐 공부를 하지 않다든가 뭐 학교를 안 다닌다든가 뭐 직장도 없이 예를 들면은 그냥 백수로 집에서 놀고 먹으면 미국 부모들은 과장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쫓아냅니다. 예, 쫓아내요. 그러면 한국 아마 그런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막 아마 막 항의하고 뭐 대들고 그럴 거예요. 미국 젊은 아이들은 도리어 부모가 그렇게 해서 쫓아낼까봐 눈치 보고 있다가 부모가 그렇게 하면은 군말 없이 웬만하면 무슨 룸메이트를 찾아서 나가든가 뭐 직장을 찾아서 또 뭐 딴 주로 직장을 찾아서 간다든가 갑니다. 그냥 18세라고 해서 18세 놓고 내 자식이라 그래서 그냥 뭐 내 새끼 저거 저러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게 아니라 부모는 냉담합니다. 왜 냉담하느냐? 18살이 어차피 미국에선 성인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부시키고 다 먹여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네가 성인이 되면은 네 스스로를 개척하라 하는 이런 개척 정신. 미국의 정신은 개척 정신이에요. 그래서 미국 풋볼, 그 미식 축구부의 풋볼이 유행하는 그 여기서 아주 그 성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풋볼에는 개척 정신이 거기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 풋볼, 미국에서만 거의 하고 있는 풋볼을 미국 사람들은 그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큰 이미지를 갖고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시니어가 되고 자식들이 다 커서 가정을 갖고 어른이 됐다고 하면은 존중해 주십시오. 옛날에 무섭게 했던 뭐 부모님을 뭐 자식들이 무서워하게 했던 그건 다 이제 다 집어치시고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해서 자기 가정을 꾸며야 또 여러분들이 아주 이뻐하시는 손주들을 잘 성장시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자식들과 유대관계를 잘 하시고 존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뭘 하나 정말 부모를 위해서 뭐 심부름을 했든 뭘 했다고 하면 꼭 고맙다고 정중하게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자식들은 조금 힘이 들고 어떨 때는 귀찮았다가도 부모님의 따뜻한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꼭 실천하십시오. 시니어가 돼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뭔가 잘 사는 나라에 뭔가를 배우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살고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들, 자식들, 손주들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배워야죠. 좋은 점들을. 말로는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더 잘 살아? 내가 더 잘 살아?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셨으면 미국에 오신 그 보람, 그래서 내 자식들이 그 보람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잘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인물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기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식이 잘 되고 손주가 잘 되면 여러분이 더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꼭 강제로 자식이나 손주를 잘 되게 만들 수 없잖아요. 본인 당사자들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을 하게끔 우리가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쓰시죠. 이메일 쓰시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가 꼭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요새는 이 사기꾼들이 나이 많으신 우리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해서 무슨 뭐 메디케어 본부에서다 소셜 시큐리티 본부라는 이름을 팔고 여러분에게 접촉합니다. 절대로 호기심 또 그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로 단독으로 그건 하지 마십시오. 의문이 가신다면은 잘 아시는 주위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묻고 또 어떤 분들 자식들한테도 묻고 또 뭐 크게 나가서 또 뭐 교회 가셨다면 교회 목사님이나 뭐 부목사님이나 또 뭔가 젊은 뭐 이렇게 잘 아는 장로님 있으면 묻고 절대 달콤한 여기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더군다나.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알고 자선으로 그냥 선물 뭐 어떤 기프트 도네이션을 할 수 있지만 달콤한 소리로 와서 이렇게 된데 내가 당신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하고 뭔가 뒤에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전부 스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더 자세한 어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은 컴퓨터나 온라인이나 어떤 편지 뭐 이렇게 무슨 공문서를 위장한 편지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자식들과 의논하시고 전문가와 의논하십시오. 그것이 사기를 안 당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달콤한 소리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어떤 카톡에 나의 중요한 정보 절대 싫지 마십시오. 보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그런 어떤 정보나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십시오. 예, 만나서 하십시오. 예, 그리고 차라리 전화로 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킹하는 많은 해커들.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나 온라인을 도둑질하는 그런 전문적인 인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에게 어떤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요한 정보는 카톡으로도 보내지도 말고 이메일로도 보내지 말고 어떤 전화 메시지라도 보내지 마십시오. 어떤 이렇게 적히는 이렇게 글자로 써지는 이런 상황은 하지 마시고 꼭 자식들하고 전문가하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믿는다고 해서 무슨 뭐 패스워드를 알려준다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마는 믿지 마십시오. 예, 노인네들이 전부 이 사기꾼들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정부에서 오는 이메일은 끝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com, 뭐 co.com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오는 메일은 .com이 아니라 끝에 gov, government의 약자입니다. gov라고 하는 말이 맨 끝에 붙습니다. 우리 일반 메일들은 .com인데 정부에서 오는 이메일은 .gov로 옵니다. gov. 그런데 사기꾼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부의 어떤 뭐 메릴랜드 스테이 뭐 버지니아 뭐 커먼웰스 뭐 워싱턴 DC 이렇게 하고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ORG라고 하는 말을 또 마지막에 씁니다. 그러니까 ORG고 컴이고 이거는 다 개인적인 그 이메일이고 정부에서 오는 이메일은 끝에 gov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꼭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없는 이메일은 정부에서 오는 이메일이 아니니까 어떠한 무슨 뭐 정부에서 이거 보냅니다. 소식 보냅니다.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전부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내가 설령 모르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진짜 정부에서 보낸 건데 내가 늦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뭐 늦게 대답을 했다거나 늦게 어떤 그런 듀 데이트를 넘겼다고 하면 뭐 그거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왜?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해명하고 또 만약에 조금 무슨 어떤 벌금 물일이 있으면 뭐 벌금 묻는 게 낫지. 사기당해서 예를 들면은 많은 액수를 잊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절대로 이 보안 관계는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것이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자식들 신세 지십시오. 자식들한테 알리고 만약에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또 무슨 급한 일로 뭐 딴 데 갔다면은 뭐 주위에 믿는 아주 잘 아시는 분과 상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가신 분은 목사님 뭐 어떤 뭐 불교나 뭐나 어떤 종교에 어떤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들 만나서 의논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만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항상 짧게 한다고 하지만 이 말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조금 길더라도 전해드릴 말은 전해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서 제가 모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